이번 시간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포스터를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같이 알아본 건 4가지가 있었죠. 책표지, 행사 알림창, 플래카드, 가게 간판이 그것들이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 책 제목, 책 내용을 예상할 수도 있겠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그 행사는 어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있었어요. 이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정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2가지를 선생님 먼저 가르쳐주고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떻게 디자인하나요? 어떤 단계를 통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나요? 일단 2번째는 무슨 디자인으로 할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슨 디자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후에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정해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알릴 건지 아니면 고기를 파는 정육점에 대해서 알릴 건지 이런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알릴 건지 정합니다. 2번째는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구를 정해요. 내용에 알맞은 문구를 정해요. 3번째는 그 문구와 어울리는 그림, 사진을 고릅니다. 그 문구와 어울리는 그림, 사진을 골라요. 그 다음에는 그림, 사진, 그리고 문구와 어울리는 색, 바탕색이나 글씨체 색, 그리고 글씨체를 정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아이들, 좀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귀여운 글씨체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글쓰기 하는 교습소라든지 국어와 관련된 것들은 국어 한글이 되게 또박또박 잘 보이는 글씨체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글씨체가 있죠. 그렇게 문구, 그림, 사진과 어울리는 바탕색, 글씨체, 글씨 색깔 등을 고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골랐던 문구, 그림, 사진, 글씨체, 바탕색 등등 이런 요소들을 알맞게 배치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알맞게 배치해요. 자, 이렇게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정해요. 2번째는 그 내용들이 잘 드러나게 하는 문구를 정해요. 효과적인 문구를 정해요. 3번째는 그 문구와 어울리는 사진, 그림을 정합니다. 4번째는 그림, 사진, 문구와 어울리는 색, 글씨, 글씨체, 글씨체 색 이런 것들을 정해요.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알맞게 배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대로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무슨 디자인을 할 거냐? 바로 가게 간판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네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그 가게들은 우리가 무엇을 파는지, 우리는 어떤 상품들을 주로 팔고 있는지 간판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주인분들이 나와서 직접 소개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린 간판을 보고 들어가죠. 그래서 간판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게 들어가서 많이 당황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황해서 그 가게의 물건들을 사지 않는다면 주인분들에게도, 상인분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판은 가게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게 간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게를 만든다면 어떤 간판을 세우고 싶은지,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간판들 중에 내가 고쳐주고 싶은 간판이 있다면, 다시 디자인해주고 싶은 간판이 있다면 그 간판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게를 고르고 그 가게에 어울리는 간판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간판이냐? 아닙니다. 5학년 친구들은 수준도 높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판이 아닌 한글 간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글 간판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살면 간판은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간판들은 대부분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카페만 해도요.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할리스 요렇게, 그리고 메가커피 등등 카페만 해도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인데 한국어를 쓰는 우리나라인데 간판들, 우리가 자주 보는 간판들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10월에 한글날도 있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한글 간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서울 광화문이나 인사동을 가면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들 많은데요? 지금 보이는 이 예시들처럼요. 그런데 이 간판들은 외국어로 되어 있는 브랜드명을
발음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거예요.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아리따움, 스타벅스 카페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외국어 간판을 그대로 한국어 발음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정말 한글로 되어 있는 간판을 디자인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간판 선생님 예시를 몇 개 보여줄 텐데요. 자, 이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이 가게는 흑백사진관 간판입니다. 그때 우리의 순간을 남기자라는 의미로 간판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감성적인 그런 분위기를 담은 글씨체로 디자인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이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바로 네일아트 가게입니다. 꽃과 어울리는 글씨 색과 그리고 뭔가 좀 글자의 배치들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신기하게, 좀 새롭게 되어 있어서 눈길을 확 끌기도 하죠. 자, 세 번째, 이 가게는 어떤 가게일까요? 바로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택배 회사입니다. 은빛 배달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회사는 노인분들이 택배 배달을 하는 곳이에요. 택배 배달과 관련된 그림도 사용했고 뭔가 빠르게 움직일 것만 같은 글씨체도 골랐네요. 이렇게 어울리는 그림, 글씨체, 색 등을 사용해서 효과적인 간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나누어준 도안에 색칠 도구를 활용해서 간판을 디자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를 찾은다면 어떤 간판을 쓸 건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 고쳐주고 싶은 간판이 있다면 그 간판을 새로 디자인해도 좋습니다. 전달할 내용과 목적이 드러난 문구를 정하고요. 문구랑 어울리는 그림, 사진 생각해보고 그것들과 어울리는 바탕색, 그리고 글씨체, 글씨색 같은 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요소를 잘 적합히 배열해서 쓰면 돼요. 완전 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아무도 안 보이게 작게 쓰는 이런 건 안 되겠죠. 적절히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판을 다 완성했다면 이 밑에 넓은 부분에는요. 가게를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그리면 돼요. 예를 들어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옷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혹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창문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는 모습 등등 가게를 앞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완성하면 마치 길거리에 있는 정말 가게처럼 간판과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판을 한번 디자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게를 만들 것인가요? 그리고 그 가게의 간판은 어떤 문구인가요? 선생님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가게를 차린다고 생각하고 간판을 디자인해보고 이 안에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한번 꾸며보세요.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면 내일 등교 시간에 학교에 가져와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도안과 색칠도구 준비해서 간판 그리고 가게를 디자인하러 가보세요. 우리 다음 미술 시간에 만나요.